안녕하세요. 2017년 3회 회로이론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코일의 단상 100V에 전압을 가하면 30A 전력이 흐르고 1.8kW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한다. 이 코일과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여 회로의 역류를 100%로 하기 위한 용량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자, 콘덴서를 연결해서 역류를 100%로 역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때는 무슨 전력과 관계되면 무효전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무효전력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역류를 100%로 바꿨기 때문에. 자, 1번. 자, 그럼 무효전력에 대한 식을 보시면요. 자, 근데 지금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자, I제곱 R보다는, 이건 저항에 흐르는 전력이긴 하지만, 자, 리액턴스의 무효전력을 구하라면요. 리액턴스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좀 구해주시는 게 나아요. 병렬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무효전력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안에서 피상전력의 제곱에서 유효전력의 제곱을 빼주셔도 무효전력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자, 리액턴스는 피상의 제곱에서 유효전력의 제곱을 뺀 것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전압은 100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고, 자, 피상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피상이란 거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전압 100V, 전류 39판 30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압과 전류의 곱. 그 다음 유효전력은 1.8kg니까 1800 넣고 계산해 주시면요. 자, 문제 1번에 리액턴스 값은 4.2옴이 된다. 그래서 문제 1번에 4.2옴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저항 R1, R2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대2의 비율이라면 R1, R2는 각각 몇 옴이 되는가? 자, 지금 보시면 자, R1, R2에 대한 값을 구하라 하는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합성 저항 구해볼게요. 자, 합성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 자, 그럼 전체 전류는 4A, 전체 전압은 48V니까 합성 저항 12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건 옴의 법칙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거고, 자, 우리가 합성 저항 구할 때 저항값 갖고도 구했었죠. 그래서 R1과 R2가 병렬이기 때문에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에, 자, 이거와 4옴이 직렬이니까 더하기 4로도 합성 저항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위에서 구한 식 얼마? 12와 같은 값에 대한 저항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지수가 지금 R1과 R2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못 구해요. 그럼 이 미지수를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자, 문제의 조건에 보시면요. 전류의 크기 비가 1대2라고 나왔습니다. R1에 흐르는 전류 I1, R2에 흐르는 전류 I2가 있을 때 이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2라고 한다면 우리가 병렬에서 전류가 분배될 때는 저항값이 작은 쪽에 더 많은 전류가 흐려요. 그럼 1대2라고 한다면 R1과 R2의 크기비는 반대로 2대1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비례식은 여기서 안에 거 곱한 거와 밖에 거 곱한 값이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R1은 R2보다 몇 배 큰 값을 갖는다? 2배 큰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럼 이 R1은 이 R2다를 자, 여기 R1 대신 대입을 해줘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셔서 자, 이 R2에 대한 값을 구해주시면요. 자, R2가 얼마가 나오냐면 12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R2는 12옴이 나오고, 자, R1은 R2의 2배죠. 그래서 2배의 값을 갖기 때문에 24옴이 된다. 그래서 문제 2번에 R1은 24옴, R2는 12옴, 4번이 된다. 자, 3번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콘덴서의 초기 전압을 무시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RC가 직렬이죠. 그래서 RC 직렬회로고 스위치를 초기 전압을 무시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았죠. 그래서 스위치 ON에 대한 RC 직렬에 대한 과도 전류를 찾는 문제네요. 자, 그럼 RC 직렬에서 스위치를 ON했을 때 과도시 전류는요, 감소하는 그래프를 갖게 돼요. 자, 그럼 이때 감소하는 그래프, 떨어지는 그래프를 가질 때는 2의 마이너스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 3번에 3번. 자, 이제 좀 더 보충한다면, 자, 일단 앞에 들어간 값은 정상값이 들어가고요. 정상값이란 건 저항분의 전압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때
RC 중에 자 지수 위에 들어간 거는 시정수의 역수 RC분의 1. 특성근 들어가죠. 예, 특성근에 T 넣어주시면요. 예, 문제 3번에 3번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에 입력을 2i, 출력을 2제로가 할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전달함수란 건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 전압, 출력, 전압이죠. 전압비 전달함수네요. 자, 그럼 이 회로의 전압비 전달함수는 자, 밑에는 소자 몽땅, 위는 출력과 병렬인 소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그림에서, 회로에서 저항은 그대로 쓰지만 L은 SL로, C는 SC분의 1로 먼저 바꿔주세요. 자, 그럼 L이 있으니까 SL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SL과 R1이 병렬이기 때문에 밑에 소자 몽땅, 밑에 쓸게요. 자, R1과 LS가, SL이 병렬이니까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으로 넣어주시고, 자, 이거와 직렬로 R2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더하기 R2 해주시면 소자 몽땅이 되는 거고요. 자, 위는 출력과 병렬 소자니까 출력과 병렬 소자가 R2네요. 자, 이게 전압비 전달함수에 대한 식. 소자 몽땅분에 출력과 병렬 소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4번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비 전달함수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세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결선으로 하여 운전하는 중 변압기 한 대를 고장으로 제거하여 V 결선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의 몇 %인가?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V 결선에 대한 고장 전과 비교한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고장 전과 비교한 값은 무슨 비냐면 출력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비는 고장 전과 비교의 값이고, 자, 고장 전에는 델타 결선으로 자, 한 대 용량이 필요하면 3P만큼 나오고 있었는데, 자, 고장이 나서 V 결선하면 한 대 용량이 몇 배밖에 안 나온다? 루트 3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루트 3 계산하면 0.577, 57.7%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 5번에 1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 결선의 출력비, 고장 전 출력비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6번. 삼상회로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각각 I0, I1, I2라고 하고 선전류를 IA, IB, IC라고 할 때 IB는 어떻게 했냐? 자, B상의 전류를 구하라. 자, B상에 대한 전류는요, 영상, 정상, 역상을 더해준 상태에서 정상, 역상에 A, 벡터 연산자를 붙여주시고요. 자, B상에 대한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 벡터 연산자 2, 두 번째 벡터 연산자에 1 넣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상의 전류는 2번이 된다. 자, 7번. 전압의 순식값이 다음과 같을 때 시료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자, 근데 전압을 봤더니 3이라는 직류분, 그 다음 10루트2 사인 오메가 t라는 기본파가 있죠. 그래서 직류분과 기본파의 합으로 이루어진 비정연파고, 자, 비정연파의 시료값은요, 루트 안에서 각각의 시료값을 제곱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단, 직류분은 그냥 3의 제곱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류분은 3, 그 다음 기본파의 시료값은 10을 루트 안에서 제곱으로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 값은 14.4V, 1번 나오게 됩니다. 비저연파의 시료값 구하는 문제고요. 자, 8번. 시간지연 요인을 포함한 어떤 특정 계가 미분 방정식이 다음으로 표시된다. 이때 x는 입력, y를 출력이라 할 때 이 계의 전다함수를 구하라. 자, 전다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 주면, 자, dt분의 d라는 건 미분이에요. 자, 미분을 라플라스 변하면 s로 됩니다. 다음 대문자 s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yt는 플러스 대문자 s. 자, 그 다음 우측변 보시면 x죠. xs라고 표현된 상태에서, 자, 소문자 t 마이너스 대문자 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 t라는 게 이게 시간 지연을 나타냅니다. 대문자 t만큼 시간이 지연된 함수를 나타내고요.
자, 시간 지연을 라플라스 변하면요. 2에 마이너스 시간 지연 S로 표현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대문자 T만큼 시간이 지연됐다 해서 2 마이너스 T S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좌측 X, Y로 묶으면 S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라 하면요.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분해,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으로 식만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점은 자, 우리가 y와 곱해지는 값은 위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y와 곱해지는 값 s 플러스 1이죠. 이 s 플러스 2는 y와 곱해지는 값은 밑에 들어갑니다. 근데 x와 곱해지는 값이 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 8번에 자, 이 조건 식차니까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 주신 상태에서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분해,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이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9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했냐. 자, 이 회로는 그냥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 회로를 브릿지 회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9번을 브릿지 회로로 바꾸면요. 자, 여기가 A, 자,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로 들어가서 자, 각각 나뉜 값을 보니까 2R과 2R로 나뉘게 되죠. 자, 그 다음 2R과 2R 사이에는 보니까 3R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반대로 갈게요. 자, B에서 들어갔더니 각각 나뉜 값이 R에 대한 값이 있네요. 자, 그럼 브릿지에는 대각선의 곱이 어떻죠? 같죠? 그래서 2R 곱하기 R은 2R 곱하기 R과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자, 브릿지에로에서 대각선의 곱이 같으면 가운데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떡한다? 이렇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시한 상태에서 합성저항 구하면 자, 이거 합성 직렬이니까 3 더하니까 3R. 자, 이거 합성저항 구하니까 3R. 자, 그 다음 3R과 3R은 병렬인데 크게 같죠? 그래서 개수로 나눠주시면 2분의 3R이 된다. 그래서 문제 9번에 3번 되게 됩니다. 자, 10번 4단자 회로망이 가역적이기 위한 조건은 틀린 것은 뭐냐? 예. 자, 근데 조건 틀린 거 물어보는데요. 자, 어차피 나머지는 맞으니까 4번만 볼게요. 자, 4번 AB-CD는 1이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4단자 정수에서 자, 검산식에 대한 부분인데 자, 4단자 정수에서 검산식은 그러니까 4단자 정수는 항상 A 정수와 D 정수의 곱에서 B 정수와 C 정수의 곱을 빼면 항상 1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0번에 4번이 되게 돼요. 자, 1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유도 리액턴스에 대한 값은 어떻게 했냐? 이건 좀 그림을 그리죠.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라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철류는 나왔지만 L에 흐르는 전류는 안 나왔죠. 자, 그럼 일단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병렬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이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체 전압이나 어떻다?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아래에 흐르는 전류 IR이라고 했을 때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자, 저항분의 전체 전압을 넣으시고 저항값은 3옴, 전체 전압은 12에서 몇 암페어? 4암페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4암페어가 흐르게 되고요. 자, 그럼 전체 전류라는 거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 근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실수,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허수기 때문에 전체 전류라는 거는 아래에 흐르는 전류와 L에 흐르는 전류를 루트 안에서 제곱으로 더한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L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의 제곱에서 아래에 흐르는 전류를 빼주시면 되네요. 자, 근데 전체 전류는 5고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4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L에 흐르는 전류는 3암페어가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는 자, 전류분의 전압으로서 L에 흐르는 전류분의 전체 전압 넣어서
LN 전류 3, 전체 전압 12에서 4, 옴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1번에 3번. 자, 12번. 그림과 같은 단위 임피던스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회로망이 있을 때, 자, 4단자 정수를 구하라 하면요. 자, A 정수는요, 1 플러스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두 개를 분수 형태로 써주시는데, 자, 우리가 4단자 정수 구할 때는요, 위든 아래든 한 군데나 없으면 뒷부분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밑에가 없죠? 그럼 D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1이 되고요. 자, D정수는 반대로 1 플러스 왼손인데, 이때 밑이 없죠? 그래서 D정수도 1 나오고, 자, B정수는 선로에 있는 값 써주시면 됩니다. 선로에 있는 값이 Z죠. Z. 그 다음 C정수는 선로와 대지에 꽂히는 값. 근데 없네요. 얼마가 된다? 0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12번에 사단정수 3번이 된다. 자, 13번. 저항 3개를 Y로 접속하고 이것을 선간전화 200V의 평형 3상 교류전화에 연결할 때 선전류가 20A가 흘렀다. 이 3개의 저항을 델타로 접속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했을 때 선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근데 보시면 저항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3개의 저항을 동일한 값을 갖고 선 전류를 계산한 값인데, 자, 보시면 저항값이 어차피 3개가 같죠? 그러다 보니까 대칭 상태예요. 그러면 13번 같은 경우 대칭 3상에서 Y결선에서 무슨 결선을 바꾸는 거죠? 델타 결선을 바꾸죠. 그럼 이 값은 3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전류를 바꿔라 했으니까, 자, Y결선에서 20A니까, 델타 결선은 3배니까 몇 암페어? 60A가 된다. 그래서 13번에 4번. 자, 14번. 저항이 4,000오hm, 인덕턴스가 5헬리우 직류회로에 직류전화 200V를 갈 때 급히 단자 사이의 스위치를 단락시킬 경우, 자, 1호부터 800분의 1초 회로의 전류는 몇 미리 암페어인가? 자, 전압을 가하는데 가할 때 급히 단자 사이의 스위치를 단락시켰대요. 이 말은 뭐냐면 아래 직류에서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에 아래 직렬에 스위치를 오프시켰을 때, 단락시키면 더 이상 전압이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오프했을 때 전류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럼 오프했을 때 전류는 어떤 그래프가 되면 당연히 떠지는 그래프가 필요하겠죠. 감소하는 그래프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때 전류는, 과도시 전류는 일단 정상값 E-L분의 R T에 대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숫자가 다 나와 있죠. 저항값 4000, 전압은 200V, 나 인덕턴스는 5, 그 다음 저항값 다시 4000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시간도 나왔네요. 800분의 1초다고. 그래서 구해주시면 18.4. 그래서 문제 14번에 1번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숫자를 그대로 넣은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t가 800분의 1초라고 돼 있어요. 이걸로 좀 볼게요. 자, 800분의 1초라는 거는, 자, 여기 5배씩 해볼게요. 5배씩 해주면 4000분의 5라는 값이 나온다. 근데 문제에 보시면 4000이라는 건 저항값이죠. 그 다음 5라는 건 L값이죠. 그래서 R분의 L을 넣은 거죠. 그럼 R분의 L이라는 거는 RL 층에서 R분의 L로 넣은 건 뭐냐면 타워 시정수의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값 보시면 800분의 1이라는 거는 4000분의 1 시정수 값을 넣었죠. 시정수를 넣었을 때 이 값은,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요. 자, 이 2의 마이너스 1승은요. 자, 원래는 요걸 계산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기억해주세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은 0.632가 나와요. 그럼 반대로 2의 마이너스 1승은 원래 이 값을 계산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1 마이너스 0.631을 빼주세요. 그래서 0.36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전류에다가 시정수에 대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정수에 대한 값 2의 마이너스 1승인 1 마이너스
0.632만 예, 그대로 곱해 주셔도 예,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mA 예, 1번이 된다. 그래서 800분의 1이 시정수에 대한 값이구나 알아두시고요. 근데 무조건 800분의 1이 시정수가 아닙니다. R이 4000이고 L이 5기 때문에 800분의 1이 4000분의 5와 같기 때문에 시정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15번. 다음과 같은 파형을 풀이의 급수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쭉 진행되는 파형인데요. 자, 일단은 요 부분을 좀 보면요. 자,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 파이부터 2파이. 자, 0부터 2파이가 한 주기죠. 그럼 파이까지는 반주기죠. 자, 그럼 반주기마다 파형이 어떻게 된다? 반복되죠. 근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파가 되고요. 자,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자, 마이너스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반파 및 정연대칭에 대한, 원점 대칭인 정연대칭에 대한 식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반파가 대칭이 되면, 자, 직류분이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직류분이 없네요, 다. 그리고 고조파는 홀수항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뭐 기수항이라고도 하는데, 자, 고조파가 홀수항인 거. 그러면 보시면 3번은 뭐 코사인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서 없어지지만, 자, 3번, 4번을 보시면 2, 4, 6. 짝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4번은 직류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반파기 때문에 직류분 0이 돼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반파기 때문에 고조파는 홀수항만 존재해서 3번까지 같이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연파란 건 뭐죠? 정연대칭한 건 정연파죠. 그래서 사인항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류분 0이고 고조파는 홀수만 들어가 있는 사인항 찾으시면 자, 1번과 2번 되는데, 자, 그럼 두 개죠. 근데 보시면 1번에 대한 식은 우리가 많이 못 보는 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본 식 몇 번?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고 반주기마다 파형이 반복되고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반파 대칭, 그 다음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 대칭이니까 정연 대칭 보셔서 직류문 0, 고조파는 홀수, 사인항만 있는 거 찾아주시면 15번에 2번이 되게 되고요. 자, 16번. 자, I1과 I2 두 교류 전류의 위상차를 물어보네요. 자, 위상차라는 거는 자, 순식값에서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을 빼주시면 되죠. 위상만 빼주시면 되는데, 자, I1의 위상은 0도예요. 자, 근데 I2에 대한 위상은 90도입니다. 지금 0인데요. 자, 보시면 I1에 대한 파형을 보시면 I1은 사인파예요. 사인파기 때문에 그대로 이 0에 대한 값을 쓸 수 있지만, 자, I2는 코사인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파형이 다를 때는 바로 그냥 위상차를 빼줄 수 없고요. 두 개의 파형을 통일시켜줘야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코사인파를 사인파로 바꿔주시고, 자, 코사인파를 사인파로 바꿔주면요, 여기다가 90도를 더한 값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I1은 0도, I2는 90도니까 두 개의 위상차는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된다. 4번이 된다. 그래서 코사인파를 사인파로 바꿔줄 때 몇 도 더한다? 90도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17번. 아래 직례로 해서 자, 전압이 다음과 같은 전압인가 했을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인가? 단 정은 8, 유도성 리액턴스는 2옴이다. 자, 전류를 구하라. 자,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근데 몇 고조파? 상고조파에 대한 전류를 구하라 하면요, 임피던스 상고조파, 전압도 상고조파에 대한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압은 상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은 50이죠. 그래서 50 넣어주시면 되고, 자, 임피던스라는 거는 노트 안에서 저항과 리액턴스를 제곱으로 더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고조파라는 거는 주파수가 그만큼 더 많이 반복하는 걸 고조파라고 해요.
그건 상호접하라는 건 기본파보다 3배 더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상호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주파수도 3배 크고,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각 주파수의 인덕턴스 오메가 L이죠. 그럼 각 주파수가 3배 커지면 유도성 리액턴스 몇 배 크다? 3배 큰 값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용량성 리액턴스는 자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용량성 리액턴스가 나오면 주파수가 3배 커지면 각 주파수가 3배 커지죠. 그러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는요 반대로 3배로 작은 값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 유도성 리액턴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호접하 임피던스 구할 때 유도성 리액턴스는 몇 배 큰 값? 3배로 큰 값으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항값은 8이고 제곱 플러스 자 리액턴스는 2인데 유도성 리액턴스는 2인데 유도성 리액턴스는 상호접하에서 3배 큰 값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6, 8이네요. 6, 8, 10분의 50해서 몇 암페어? 5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3번. 그래서 고조파가 있을 때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그 고조파만큼 크게, 용량성 리액턴스는 그 고조파만큼 어떻게 한다? 작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8번. 대칭현상 Y계선에서 성간 저람의 크기는 상 저람의 몇 배인가? 성과 상의 크기 차이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근데 Y라고 했으니까 자 Y계선은 자 직렬 특성이 나타나고요. 직렬에서는 전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간 전압은 상전압보다 2 사인 n분의 파이만큼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몇 배냐 물어봤으니까 2 사인 n분의 파이. 그래서 18번에 2번. 자, 19번. 자,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0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함수를 자 0 라플라스 변화하면 일단 분모를 쪼개 주셔야 돼요. 자, 분모를 쪼갤 때는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자 각각 쓰시고요. 자, 이때 분자의 값은 분모가 0이 되는 S값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S가 0이고 자 이쪽은 분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에 대한 값. 이 식을 원래 식에서 자기 것 뺀 나머지 S에 다 대입을 해주면 그게 분자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이 0이니까 자, 원래 식에서 S라는 거는 0은 여기죠. 자기 거. 그럼 여기 뺀 나머지 S에다 다 0을 대입해줘요. 그러면 자, 0 플러스니까 1분의 5, 0이죠. 그러면 3이니까 위에가 3 나오네요. 그래서 S분의 3이 되고요. 자, 뒤에 식에서는 자,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원래 식에서 자기 거 뺀 나머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준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자, 근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2로 일단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각각을 0 라플라스 변화해주면요. 자, S분의 1이란 거는 우리가 단위계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S분의 1이에요. 그럼 S분의 1이란 거는 0 라플라스 변화는 단위계다 함수로 변하지만 우리가 보통 0 라플라스 변화할 때는 단위계다 함수는 그냥 1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크기가 3이니까 그냥 3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 2는 앞으로 좀 빼놓을게요. 자, 2 앞으로 빼놓고, 자, S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이거는 뭘 0 라플라스 변화한 거냐면, 지수함수를 0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라플라스 변하면 S 플러스 1분의 1로 변해요.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1을 0 라플라스 하면 지수함수, 부호 반대로 T로 0 라플라스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19번에 2번. 자, 20번. 그림과 같은 회로가 공진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드민턴스는 어떻게 되냐? 자, 20번 같은 경우는 자, 식을 쓰려면 엄청 길어요. 아마 시험 시간에는 찍는 걸로 좀 가셔야 될 겁니다. 자, 20번. 자, RL이 직렬인 상태고, 자, 이거와 병렬로 정정 용량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공진이 되는 어드민턴스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공진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회로에 허수가 0이 되는데 일단은 이 회로에 어드민턴스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드민턴스와 여기에 어드민턴스 구한 다음 더해주면 이게 전체
어드미턴스가 되고요. 여기를 y1, 이거 y2라고 할 때요. 그 y1과 구하고 y2를 각각 구한 후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y1은요, r과 l이 직렬이죠. 그래서 자, 직렬이고, 자, 그럼 임피던스 구할 수 있죠? 예, 임피던스 구한다면 역수 취해줍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는 건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게 임피던스고, 이게의 역수가 Y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Y2라는 거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거에 다시 역수니까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자, 분자, 허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와 허수로 나눠주기 위해서, 자, 이걸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럼 분자 분모에, 자, R 플러스 J 오메가 L을 다 곱해줘서, 자, 유리화, 통분을 시켜주면요. 자, 어드미턴스 값은 R의 제곱 플러스 J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플러스 J. 제가 여기 취소했네요. 이거 없앴는데. 오메가 제곱의 제곱분의, 이게 좀 식이 복잡해서. 자, J 앞을 빼고, 오메가 C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제곱분의 오메가 L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자, 근데 공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진이기 때문에 이 허수가 0이 되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오메가 C는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제곱분의 오메가 L에 대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을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을 바꿔줘요. 자, 그럼 이 식으로 바꾸면 요 각각 같은 값이 되죠. 그럼 이 값은 뭐와 같은 값이냐면 옮기니까 C분의 L에 대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C분의 L에 대한 값과 같기 때문에, 자, 이 C분의 L을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C분의 L분의 R을 정리를 해주면요. 예, 정리가 힘드네요. L분의 C, R이 돼서, 자, 이때 공진식 어드미턴스를 만족하는, 공진 조건을 만족하는 어드미턴스는 2번이 된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좀 버벅됐네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잘 안 나오세요. 왜? 요 조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찍으실 때는요,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일반 공진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진회로가 나왔을 때는요, 자, 마이너스 L분의 R이란 답이 많아요. 자, 근데 마이너스 L분의 R이 없으면, 예, 그 다음 보시기에 그냥 L분의 R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L분의 R인 게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거치지만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7년 3회 전기산업기사에 대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